자, 진달래꽃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추가된 거니까 일반적인 설명까지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가실이 서경별곡, 황조가 송인 이렇게 묶어서 지금 배우시는 거니까 대상의 부재, 이별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게 다 공통된 거예요. 여성하자라는 거, 그다음 화자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어떤 태도,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내용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김소월 씨의 일반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진달래꽃이에요. 그래서 김소월 씨의 특징 들어가기 전에 한용운 씨와도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한용운의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른 작품 가실의 서경별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김소월 씨의 어떤 경향, 정서, 주된 정서 요것 때문에 한용운 일단 빼고 김소월만 할게요. 자, 김소월 씨의 특징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제목 이렇게 적어볼까요? 김소월 씨의 특징.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마 국민시라고 할 법한데, 응? 김소월의 시의 특징. 자, 첫 번째, 대상의 부재를 소재로 해요. 요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진달래꽃으로 다 대체하자 그냥. 자, 대상의 부재를 소재로 하는데, 그 김소월 씨에 나오는 대상 님은 대개는 죽은 상황, 뺏긴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재회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시도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제목 17글자인가 그래. 되게 길죠? 이런 건 되게 극복 의지가 나오거든. 초원 같은 거는 남성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회나 회복의 가능성은 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응어리져서 풀어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한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의 정서로 주로 흐르게 돼요.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됐죠? 김소월 씨 일반적 특징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 진달래꽃은 다 중복이 반복이 되니까 진달래꽃의 특징으로 갈게요. 자, 진달래꽃이에요. 자, 첫 번째, 앞에 개관된 거에는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따로 드린 거는 천재 교과서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천재 교과서라서 거기에 드렸는데, 천재 교과서가 조금 마음에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과 진달래꽃을 조금 다르게 정서를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요번에 바뀐 창미나 이런 거에 보면 서로 좀 비슷하게 바뀌긴 했던데, 한 페이지에 좀 모순되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이거는 교과서 외지문으로 배우신 시험범위인 거니까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진달래꽃은 전통시, 민요시 이런 말을 써요. 시험에, 여러분 내신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전통시로 보느냐? 형식상, 시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운율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상, 내용은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상도 전통시고 내용상도 전통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시의 종류를 요새 내신에서 묻지는 않아요. 자,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시는요, 거의 100% 가깝게 자유시예요. 정형시는 딱 시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내신에서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상 서정시예요. 그 다음에 태도상 주정시예요. 목적상 순수시예요. 그러니까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에 해당된다. 우리가 배우는 시는 대부분. 여기서 벗어날 때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얘는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벗어난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좀 더 쓸 뿐이에요. 자,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형식 요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7, 5조의 전통적 삼음보율. 전통적 삼음보율. 다른 말로 얘를 민요조라고 해요. 그래서 민요시, 전통시라는 말을 써요. 7음대 왜 3음보일까요? 2음보라고 안 하고? 얘가 3, 4로 7이 쪼개져서 3, 4, 5가 되거나 4, 3, 5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7호조가 3음보인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3음보율 민요조예요. 민요조는 3음보율 아니면 4음보율을 민요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용상 우리 아까 위에 거랑 좀 중복되는데,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요 말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식민사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한의 정서를 다룬다. 한의 정서를 다룬다. 이별, 슬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있는 노래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많긴 하지만 다른 나라도 많아요. 우리만 뭐 한의 정서 아니야. 물론 한이 우리나라에 있긴, 이런 정서가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긴 하지. 그러나 이별의 슬픔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식민사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응? 자, 여기서 이제 옛날에 좀 정말 짜증나게 내면 이렇게도 내는 경우도 있었어. 이거를요, 전통적 7호조의 3음보율 그럼 틀려요. 7호조의 전통적 3음보율 그럼 맞는데 전통적 7호조의 3음보율 그럼 틀리게 됐다? 짜증나지. 자, 7호조는 전통이 아니에요. 7호조는 1905년에서 10년 이후에 김소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격이에요. 그 전에는 332, 333, 334가 3음보예요. 아까 가시리도 그렇고 서경별곡도 그렇고 가시리는 332, 서경별곡 333 또는 334 이런 거거든요. 근데 345, 435 이런 건 없어요. 김소월 때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7호조는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7호조의 전통적 3음보, 그럼 뭐가 전통이라는 거예요? 3음보율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맞아. 요즘은 안 내는데 진짜 어렵게 내놓고 이렇게도 학생들 속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제재. 제재면에서도 사실 전통인데, 제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달래꽃. 여러분은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냐? 어떤 소재적 전통을 잇고 있다 이런 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자, 진달래꽃은 님에 대한 정성, 사랑,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달래꽃 자체는 상징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과거에 도솔가와 같은 향가에도 진달래꽃을 흩뿌려서 앞길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앞길을 축복한다는 건 어쨌든 축복의 개념으로 진달래꽃을 뿌리는 헌화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산화공덕, 헌화보다 산화공덕, 꽃을 흩뿌려서 축복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과거의 도솔가와 같은 도솔가와 나오는 같은 어떤 소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별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별 아까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대상의 부재. 그게 뭐야? 자, 순서대로 할게요. 진달래꽃, 그 다음에 가시리. 요건 다 한번 정리하자. 어차피 이제 다 배웠으니까. 가시리, 그 다음에 서경별곡, 아리랑, 송이는 열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공무도화가가 나온다면 공무도화가도 진달래꽃 있는 쪽에 들어가면 되고요. 황조가 있었죠. 황조가도 진달래꽃 밑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황조가까지는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 다 여성화자예요. 여성화자고, 진달래꽃과 송인에서는 체념을 해요. 가실이 체념해요. 근데 얘는 돌아오라는 기원을 해요. 얘는 기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체념을 안 해요. 체념을 안 하고 이별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나머지는 수용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나를 사랑해주세요 하는 기원도 하는데 뱃사공을 원망하면서 간접적으로 님을 원망하고 있죠. 원망의 정서도 있어요. 아리랑의 경우에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식으로 원망의 정서가 있고요. 왼쪽으로 올수록 소극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이에요. 자, 그럼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시리는 진달래꽃하고 비교하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가시리를 서경별곡하고 비교하면 가시리는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양이 많았어? 자, 세 번째, 화자는, 자, 화자. 혹시 필기할 공간이 모자르나요? 자, 화자. 전통적 인고. 인고는 고통을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고의 여인상. 시간 좀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20분에 끝낼 거예요. 전통적 인고의 여인상. 고통을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한마디 여성화자. 자,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자, 이거 어떻게 끊을까? 하나, 둘, 세 개. 끊고. 여기까지가 한 호흡. 끊고, 한 호흡.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일행은 이음보. 이행은 이름보. 삼행은 하나, 둘, 삼음보. 그러면 이음보, 이름보, 삼음보. 호흡 끝. 삼음보가 반복이 되긴 되는데
규칙적이지 않죠? 그럼 정형률이 맞을까요? 내재율이 맞을까요? 삼분보율이니까 정형률 맞아요? 아니에요. 외재율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다. 내재율이 은근히 틀려오더라 이거. 정형률을 갖는 건 시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잘못했다. 정형시는 시조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물론 가사나 이런 것들도 뭐 정형률이라고 해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정형시에 해당이 되는 건 시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현대시는 현대시조 이외에는 다 자유시예요. 그래서 내재율인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전통적 7호째 삼분보율 이래가지고 정형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7분보를 자유롭게 변형해 가면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창조적 변형과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됐죠? 실은 자 여기 니을 꼭 여기다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교사용 주석 교과서로 해도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를 나타내나? 이거 뭐 대답 못하는 사람 있더라. 가실 때에는 자 가신 때에는 과거, 가시는 때에는 현재, 가실 때에는 미래. 됐어요? 자 가실은 미래예요. 그러면 아직 이별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자 어떤 이별을 가정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선언적 이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원래 선언적이라는 말은 생득적, 선천적 이런 뜻하고 같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한자 그대로 해가지고 경험 이전의 이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쓰긴 쓰는데 잘못된 용법이지.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써요. 이별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별을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곱게 보내드리겠대요. 나 싫다고 배신 때리고 딴 년한테 가면 욕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곱게 받아들인대요. 응? 그래서 오히려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축복하고 이런 행동을 보일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어령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럼 해석도 가능은 해요. 말없이 밑줄이에요. 그래요. 나를 버리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드릴게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나 버리고 쿨하게 보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어법일까요?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 이런 거예요? 진짜 곱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반어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진짜 곱게 보내주는 거야. 1년 체념이 가실이 3년과 같아요. 2연 영변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을 고유명사를 쓰고 있어요. 지역 이름을 고유명사를 써서 향토적 서정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순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향토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순이 그러면 뭔가 순박한 꽃이 떠오르지 장미꽃 같이 막 그 정열적인 그런 꽃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영변의 약사입니까?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영변의 약사는 그 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었던 곳, 나 잡아봐라 이렇게 뛰어다녔던 추억의 장소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 꽃을 꺾어다 딱 주면 님이 추억을 떠올릴 거니까 안 떠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진달래꽃을 중요한데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주는 거예요. 한 송이 주는 게 아니야. 양손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가득 안길 만큼 가져다 드리겠대요. 그래서 한아름은 정감의 깊이, 정서적 깊이 를 표현한 것이지 진짜 양을 나타낸다기보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야? 청성. 그래서 진달래꽃이 님에 대한 청성, 사랑, 희생 다 좋아요. 여기서는 정성과 사랑 정도 해도 되겠어요. 희생이라고 하면 틀리냐? 맞아요. 괜찮아. 뭐 화자의 분신 그럼 좋게 그렇게 봐도 돼요. 좋아요.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억 안 나는구나. 그렇게 쓸 거야 아마. 아름 따라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자, 요건 요즘 안 나와. 요걸 산화공덕 그래요. 이게 산화공덕인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더라. 이게 도솔가의 소재적 전통을 개성한 부분이에요. 님에 대한 축복 이렇게 하면 되겠네. 축복. 자신을 버리고 가는데도 축복해주고 있어요. 가시는 걸음걸음 누가 가는 거니? 님이 가는 거죠. 이게 수능에 원래 이게 원본에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이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했대요.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바꿈으로써 주체가 바뀌었군 그랬는데, 자 가시는 걸음마다 이것도 주체는 님이고 이것도 주체는 님이잖아요. 가시는 주체는 님이야. 바뀌지 않았어. 틀린 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시는 걸음걸음. 그리고 왜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뭐 사뿐이나 들여밟고 가셔도 이런 거를 이렇게 왜 바꿨냐? 삼음으로 맞추려고. 운율을 구해서 맞춘 거예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얘가 지배적 심상이에요. 진달래꽃이죠.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꽃이 화자의 분신, 그 객관의 상관물의 어떤 분신 그거보다 화자를 의미한다. 아마 학교에서 그 화자의 분신을 이연에서 했을 거야 아마. 주석교과서는 아마 이렇게 이연에 나올 텐데 이렇게 봐도 좋고요. 뭐 님에 대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꽃을 뿌려가지고 그 꽃을 밟고 가라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 꽃이 다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앞에 널브러지는 거지. 자, 제 등도 밟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예빈이가 그 등에 딱 앞에 엎드렸더니 애새끼가 예빈이 등을 밟고 갔어. 그 새끼 기다릴래? 그 새끼는 버려라. 그런 새끼 버려야 된다. 그런 새끼를 뭐하러 기다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밟고 갔어. 그럼 발자국이 등짝에만 남겠냐? 가슴에도 남지? 한이 맺히는 거지? 그 새끼 다시 오면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이어령 선생인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도 봐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원망의 정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희생도 돼요. 그래서 희생, 정성, 사랑 다 돼요. 그래서 3년의 화자의 정서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서의 변화로 나올 때 희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나보이가 엮여 가실 때에는 여기서는 세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죽어도 아니누무 흘리우리다. 이게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좀 다르게 써놨더라.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원래는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슬픈 거거든. 그래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질 거 아니에요. 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 아플까봐 속으로만 울겠다, 이 뜻으로 보거든요. 근데 천재교과서에서는 요거를 표면적인 의미로 했더라. 응? 속으로만 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표면적인 의미로 했더라고. 이면적인 의미를, 님을 저는 죽을 정도로 마음을 슬프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요걸 이면적인 의미로 했더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울겠습니다, 이런 뜻을 봐도 돼요. 자, 이건 학교에서 필기한 걸로 하셔야 돼요. 응? 자, 어쨌든 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거의 100% 출제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쉬워서 이거 애들이 막 달달달 외울 거거든. 달달달 외웠으니까 이 새끼들 어차피 공부했으니까 빼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반어법으로 나오면요, 선택지가 나머지가 역설법을 쭉 주고 한 개만 반어법을 줄 수도 있고요, 반어법 4개 주고 역설법 하나 줄 수도 있지. 응?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른 것 그러면 역설법 고르면 되는 거고, 유사한 것 그러면 반어법 고르면 되는 거고. 응? 자,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는 반어법이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데 요즘 학생들이 시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툭 하면 내는 게 김소월 시예요. 어두일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먼 후이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인데요, 30년쯤 지나서 님을 만났을 때 님이 내가 님을 잊었다라고 하면, 잊었노라 라고 말하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10년 전, 20년 전에 잊은 게 아니고요, 당신 만나기 직전 그 먼 후일에, 그때 바로 직전에 잊어먹었어요 라고 말할 거래요. 그 말은 만나기 직전까지는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먼 후일까지 기억하고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잊었노라가 반어법이에요. 이해돼요? 자, 예문에 제가 드린 개념어 정리집의 역설법 10개가 있어요. 그중 10번 빼고 9번까지는 다 알아두시고, 한자어로는 애이불비라고 해요. 앞에 애자가 슬플 애자고요, 뒤에 비자가 슬플 비자인데 앞에 애는 형용사, 뒤에 비는 동사로 해서 슬프짐을 느끼지만 그러나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기쁘지만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다가 원래 붙는 말인데 그 중에 에이블비만 딴 거예요. 비자 대신에 상자를 써도 돼요. 에이블비, 에이블상, 아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거를 초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학교에서 극복이라고 했을 수 있어요. 초극과 극복은 같지 않아요. 다른데 극복은 다른 놈 만나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극은 그게 아니에요. 슬픔을 사귀는 것이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맞게 해줘요. 근데 학교에서 아마 극복을 했을 거예요. 그 천재는 다 극복으로 돼 있어요. 응? 아마 필기한 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여기 두 줄하고 여기 두 줄이 똑같죠? 마지막 한 줄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1 더하기 4연. 여러분 여백 있으면 여백인데 적으세요. 1 더하기 4연 적으셔야 돼요. 수미상관인데 마지막 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형된이라는 말 앞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쌍응 다 같은 말이에요. 학교 쓴 말로 쓰세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봐서 한 줄이 바뀌었잖아요. 반복과 변주. 지금 바로바로 외워라. 반복과 변주, 변조, 변용, 변형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과 변주가 좀 더 큰 의미지. 자, 수미상관 기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2번 이상 반복된 거니까 운율형성.
반복됐으니까 의미 강조. 앞뒤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오지선다로 4개에서 하나 더 쓰더라. 시적 여운을 준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흘리우리다 이거를 속으로만 눈물 흘리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운이 되나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보통 오지선다로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좀 빠르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건 다 했어요. 일단 내용은 여기서 멈추고 마무리할게요.